반갑습니다. 잘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의원실 보니까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삼남 이녀 중에 막내입니다. 어머니가 태몽을 꾼는데 아버님이 병마를 타고 탁 가는 걸 보고 아들이다. 그런 덕분에 저도 말을 좋아하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어지간하면 말을 제가 외국 가다를 사오고 국내에서도 좀 많이 쓰면 사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명함에 보니까 예. 번호가 직통 번호가 네, 예. 주신다고 하시던데 그것도 이유가 있나요? 제가 직통 전화번호를 주는 이유는 어쨌든 저한테 월급을 주시는 주인들은 국민인데, 국민이 머슴을 잘 부리면 머슴은 머슴 짓을 해요. 근데 머슴을 안 부리고 나아가면 머슴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통 전화번호를 우리 지역에 한 10,000장 이상은 돌렸습니다. 억울하거나 동네에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10시 이후에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라고 이제 드리면 처음에는 아무도 못해요. 국회의원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고 바쁜 사람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루에 한 20통씩 정도 모르는 전화번호가 옵니다. 그래서 난중에 이 전화번호에 하루에 한 800통, 1000통 오면 저는 정치를 안 해도 이제 주민들이 국회의원 별거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심부름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만 내가 국회의원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참 많이 받은 책인데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놔놓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구해라. 구본영 작가의 책이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게 이제 2500년 전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가 주로 많이 있는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는 어떤 사상을 가졌든 경쟁이 되고 또 그 군주가 어떤 인재를 구하느냐에 따라 성공하기도 하는 흥망성쇠가 맞붙임이 있을 때인데, 그때가 서로 참 지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인간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 그때 아마 고스란히 좀 적혀 있는 걸 잘 뽑아낸 책이라서 저한테는 상당히 깊은 감명을 준 책이고, 제가 이 책을 한 10몇 년 전에 봤는데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수시로 보고 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작가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냥 평이한 작가가 아니라 기업 경영을 또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분이 이제 쓰는 책 중에서는 대다수가 과거의 고전을 활용해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다 사람한테 이제 우리 현대인한테 도움이 되는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해서, 역사는 이제 현재와 미래의 끊임없이 없는 대화라 하는데, 춘추전국 시대가 사실로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이었어요. 관중은 젊었을 때 포숙과 사귀었다. 그는 가난하여 늘 포숙을 속였지만 포숙은 그를 잘 대해주었고 속인 것을 따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현명함을 알아주었다. 관중이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난했을 때 포숙과 장사를 한 적이 있다. 이익을 나눌 때마다 내가 더 많은 몫을 차지했으나 포숙은 나를 욕심쟁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가난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이 3번 벼슬길로 나아갔으나 3번 다 군주에게 내쫓겼다. 그러나 포숙은 나를 모자라는 사람이라 여기지 않았다. 내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포숙이 보좌하던 공자 소백이 왕위에 올라 환공이 되었다. 포숙은 관중을 추천하고 자신은 그의 아랫자리에 앉았다. 세월이 흘러 관중이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는데 환공이 찾아와 관중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포숙에게 정사를 맡기는 것이 어떨지를 물었다. 평생 포숙의 도움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 뜻을 펼치게 되었지만 정작 기회가 되어 포숙을 추천해야 할 자리에서
관중은 포숙을 추천하지 않았다. 관중은 포숙이 그 자리와 지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중은 그 사람에게 맞는 적절한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고, 적합한 사람이 적합한 자리에 있지 못하면 결국 개인은 몸을 망치고 조직은 일을 망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포숙은 원망하지 않았다. 관중이라는 그릇과 자신의 그릇이 다른 용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중이 볼 때 포석은 성과학을 너무 구별하는 학자지 현실에 맞지는 않다. 근데 포석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포석은 관중의 이야기에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 사람이 이제 기본이 되고 어떤 그릇이 됐을 때 그 그릇에 맞는 참모들이 생겨서 국가가 발전을 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궤적이나 또는 그 사람의 그릇이나 자기 성찰이나 또 국민을 위한 어떠한 공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알고 그런 분들을 사실로는 국회에서도 청구를 해서 인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인기에 영합해서 내가 다음에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찬양하고 하는 모습은 국가를 되버린다 하는 뭐 이런 내용도 안 포함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을 이해하고 남을 공감해주는 모습이 참 중요해요. 그런 걸 잘 할 줄 알아야지 그게 어찌 보면 어느 위치에 가는 몇 명의 리더가 되는 리더라도 그걸 못하면 리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께서 그 5가지인가 분류를 해놨을 겁니다. 권력을 잡은 지 일주일 만에 공자가 한 일은 우리를 경악해 한다. 공자는 당시 유명한 대부였던 소정묘라는 사람을 추살한다. 공자같이 어질물 중요시하는 인물이 권력을 잡자마자 맨 처음 한 일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다.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말들이 많아지자 공자가 이렇게 해명했다. 사람에게는 5가지의 죄가 있다. 물건을 훔치는 죄 따위와는 비교되지 않는 중대한 죄다. 첫째는 머리 회전이 빠르면서 마음이 음험한 것이다. 둘째는 행실이 한쪽으로 치우쳤으면서도 고집불통인 것이다. 셋째는 거짓을 말하면서도 달변인 것이다. 넷째는 추잡한 것을 외고 다니면서도 두루두루 아는 것이 많아 박학다식해 보이는 것이다. 다섯째는 그릇된 일에 찬동하고 그곳에 분칠하는 것이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죽여도 된다. 그런데 소정묘는 이 죄악을 두루 겸했다. 어찌 죽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공자의 군자론은 결국 인재론이다. 스스로를 수련하고 수양하여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고품격 자기개발론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것이 변했다. 이제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리더는 인간을 이끌 수 없다. 이걸 보면서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조직을 하면 사람을 쓰잖아요. 한 3가지 이야기를 조직을 하면 합니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있다. 우리끼리 단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제 제가 그 대망책에서 나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야기를 합니다. 히데요시는 이제 자기 가신이 되면 돈하고 재산하고 뭐 땅을 주는데 도쿠가와는 직언할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사실로는 히데요시는 당대에 망하지만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200몇십 년 동안 일본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저희 참모가 되면 똑똑하다기보다는 인간이 되고 서로가 도모되는 것도 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능력. 또 하나 더는 이제 제왕공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자기 신화 중에서 자기 자식을 삶아갖고 뭐 주고 이런 모습들은 사실로 이거는 충성이 아니고 이거는 아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 현혹되면 정치뿐만 아니고 모든 리더는 어느 단계에서 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는 방법을 다양하게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관심 있게 의원님께서 보시는 인물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인물 중에서도 뭐 많이 있죠. 그 중에서 특히 더 저는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소외인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뭐 양부모
밑에 잘하고. 스티브 잡스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버려짐에 익숙한 인물이다. 그는 출생하자마자 버려진 인물이다. 1955년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다른 부모 밑에서 양육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회사로부터 버려졌다. 그는 실패 속에서 자란 사람이다. 실패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훌륭한 온상이었고 자신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였다. 이것이 그가 기존 질서와 철저히 다르게 생각하고 모험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또한 그는 새로운 것에 항상 주의를 기울였고 끝까지 필사적으로 밀어붙였다. 초기 픽사 영화사는 돈 먹는 하마였다. 막대한 투자에도 전혀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애니메이션이라는 새 장르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자신의 관심 분야에 자신을 모두 걸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자신에 대한 의무다. 능력이란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재능을 발견하고 쓸 곳을 찾아 최선을 다한다면 신이 맡겨놓은 역할을 이룬 것이다. 이 책에서 제가 얻는 교훈은 첫째는 인간성이 되고 누구보다도 좀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 수 있는 자기 마음속의 준비를 잘 쌓은 사람, 또 이런 어려움이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려고 하는 노력,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좀 더 만들어내는데 어느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노력하면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는 전부 진부한 이야기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서로 기여를 하고 서로가 통합할 수 있는 통섭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인물을 만들어내자 하는 것이 저희 답입니다. 저 스스로도 지금도 끊임없이 이 반성을 하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잘못된 습관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내재되어 있어 이런 걸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 나름대로 포부가 있다면 모든 게 특권화되고 특화되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의 문화로 인해서 저것끼리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일반 민중들은요 가슴에 한이 남습니다. 그런 걸 제도적으로 고쳐줘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제가 다 할 수도 없고 누가 되어도 다 할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그래 행행해 왔던 반칙과 특권의 문화를 조금씩만 바꿔나가는 노력을 저도 할 것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조금씩은 우리 자식들이 행복한 세상 만드는데 내가 요만큼 손톱만큼이라도 했다면 저는 흔쾌히 제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했다라는 생각을 갖죠.